네. 우리 정부의 대응, 우리 대통령실 대응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 나온 입장 네. 반응이 뭐였냐면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그때부터 이거 좀 이상하다. 네. 왜 이런 첫 반응, 왜 이런 대응이 나오고 있을까? 국민들 의아해했잖아요. 그럼요. 이것은 실제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상식 밖의 얘기예요. 상식 밖의 얘기다. 무책임한 얘기죠. 네. 다른 나라 걸 보고 또 과거사를 보고 과거사를. 하겠다. 그거보다도 이것은 바로 이제 미국에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 진상 조사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는 거가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인 걸 무시하고 뭐 과거 사례나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 다른 나라와 우리가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우리는 한미 동맹으로서 아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도청했다는 건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실, 예. 국가안보실을. 그것도 그럼요. 안보의 가장 핵심 센터인 대통령실이 당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항의하고 네. 그다음 사과 확인 작업도 해야 되고 진상조사 그다음 진상조사를 해서 그 사실이면은 사과도 받고 재발 방지도 하고 네. 뭐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일반 절차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해로와는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일본과 미국은 네. 좋은 나라, 우리한테 도움되는 나라에서 일본, 미국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일본과 미국에는 대변하고 야당이라든가 국민들은 또 무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대시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주변국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주변국은 늘 이중적인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 안보적인 위협이면서도 네. 우리가 경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인 구조인데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일본은 무조건 좋아 해서 막 이렇게 일본 편에서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미국 편에서 미국이 이것을 도청에 대한 부인도 안 하고 있는데도 네. 이것은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야당의 거짓 선동이다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그걸 단정할 수가 있어요? 이 미국 아까 이제 미국 변호사 같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네. 변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 네. 이 미국과 그 견해가 일치를 봤다고 하는데 또 미국의 반응은 이게 거의 뭐 진위가 거의 다 가려진, 그러니까 진짜 정보가 맞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네. 했지만은 존 커비라고 NSC 전략소통 조정관이에요. 이 사람이 인터뷰할 때 보면은 이것은 너무 좀 공공 영역에서 그런 문서들 누설된 문서들이 공공 영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비밀이란 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면서 별명의 여지가 없다. 별명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사실을 인정한 미국은 거고. 인정했는데. 예, 기자들이 계속 물었더니 예. 그 실제 비밀 문서 원본. 네. 원본이 중에서도 일부 이제 그 수정된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원본에서 일부만 그렇다는 거 일부 아니에요? 변조된 것이 있다. 네. 사실은 원본이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노출을 시키면은 자료 출처나 그걸 누설시킨 사람이 노출이 금방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일부 숫자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노출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인 관례예요, 사실은. 그렇게 그걸 그대로 하면은 누구가 노출시켰는지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그런데 숫자를 바꾼다든가 또는 유리하게 자기 노출시키는 세력이나 노출시킨 사람한테 유리한 숫자를 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조금 수정돼 있는 건데 원본이 아니라라고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김태호 1차장은 상당수가 위조다 했잖아요. 위조라고 하면은 원본에서 숫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원본 문서가 나갔는데 나가면서 숫자 몇 개를 바꾼 것이 좀 있다. 일부가 수정됐다, 변조됐다라는 의미고
김태호가 얘기하는 뭡니까 그 상등, 위조. 위조는 이것은 원래 원본이 아니라 남이 그걸 타입을 쳐서 이렇게 가짜로 한 이게 가짜로. 위조예요. 그렇죠. 위조라는 그게 거죠. 아니란 겁니다. 미국은 원본은 인정을 했는데 원본이 나가면서 일부 네. 숫자라든가 문장이 일부 수정 또는 변조됐다. 이것도 일부요. 미국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 문서 원본을 받겠습니까? 그걸 모르겠죠 아직. 미국이 안 보여줬겠죠 아직. 네. 당연히 안 보여주죠.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런데 미국 말만 듣고 한미 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부 문서 중에서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 이런 정도가 얘기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마치 뭐 일치된 견해를 봤다. 뭐 이런 그는 참 어이없는 거고 황당하기도 하고 네. 이것은 사실은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 1차장이나 대통령실로서는 무책임한 그것이죠. 그리고 안보의 불감증이다. 네. 안보에 구멍이 났다고 외국에서 이렇게 떠들고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데 네.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고쳐지겠습니까? 네. 우리가 확실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미국보다 더 이제 앞장서 가지고 진화에 나서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방금 언급도 하셨지만 이런 야당의 야권의 지적이나 뭐 비판이나 그다음에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이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 선동에 급급하다. 네. 이런 반응.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유행위, 국익 침해 행위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맹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굴종적이고 그야말로 저자세이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한미 동맹을 건강하게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한미 동맹을 중시 여기고 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잖아요. 그런데 한미 동맹이 제대로 가려면은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내 주장을 정확히 하고 상대의 주장도 받아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냥 상대한테 무조건적으로 굴종적으로 받아주면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부 관계가 있을 때 네. 정상적인 부부 건강한 관계는 영화 보러 주말에 갔다고 했을 때 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영화를 보는 성향이 아니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거 보자고 했을 때 무조건 아내가 따른다면은 어떻겠어요? 불만이 있겠죠. 그렇죠. 내재적으로 쌓이는 거죠. 네. 그럼 아내는 당신은 이런데 나는 어떤 영화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합일점을 찾는 거죠. 그럼 이번엔 당신 좋아하는 영화 보고 다음엔 내 좋아하는 영화 보자. 네. 이렇게 하면은 건강하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그렇죠. 오후에 당신 좋아하는 남편 좋아하는 영화 먼저 보고 저녁 먹고 아내 좋아하는 거 더 보고 가자. 그럼 서로 그 건강한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저도 한미 관계 외교를 많이 해봤는데 네. 우리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를 해야 미국도 받아들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뭐 우리보다 뭐 핵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럴수록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해서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거기도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랑 가치를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하고 국민 여론이 이러이러하고 야당의 의견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지렛대 삼아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진짜로 큰 우리 미국이 빚을 진 거죠. 사실이라면은. 아니 미국이 와서 싹싹 빌어야 되는 상황 빌어야 아닌가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 가서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낼 게 많아요. IRA나 뭐 반도체 그렇죠. 지원법이나 그런데 여러 가지. 여기서 마침 미국 편들어서 뭐 미국한테 얘기할 것이 없다. 이것은 야당의 허위 공세다, 거짓 공세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겠어요? 점점 이 굴종적인 관계가 돼서 건강하지 않죠. 이렇게 가면은 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점점 반미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한미 동맹을 해치는 거죠. 한미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네.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불법적으로 도청을 하고 불법적으로 하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요구를 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은 다시
그 땅이 굳어져서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데 서로, 예. 이걸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 버리면은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불균형 관계가 되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 마음속에 지금도 자존심 상한데 더 자존심이 손상이 되고 그러면 반발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반미 감정이 일어나고 그건 결국은 한미 동맹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네. 또는 중령 때 MCM 장교라고 해서 군사 외교 업무를 했고 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바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뭐 기분이 상대가 나쁠 수 있죠. 그렇지만 설득하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논리적으로 들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5조 요구했었잖아요. 5조 가까이. 기억납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한.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네. 우리 상식적으로 4-5배 올리는 게 말이나 되느냐. 우리는 물가 상승률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국민적인 우리가 전세를 줘도 우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4-5배 지금 못 돌린다 그렇게 한국 못하죠. 정서상. 네. 그럼 난리 나는 거다. 한국 국내법도 허락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하게 또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협상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나 이런 걸 이해하면서 미국은 받아주고 건강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 들어왔을 때 국방비 인상률만큼만 올리는 걸로 이렇게 그 했었잖아요. 했죠. 네, 그렇죠. 그때도 보수 일부론자들은 어땠습니까? 미국의 방위 분담금 우리가 협조 안 해주니까 한미 동맹이 뭐 파탄 난다 하면서 모금을 해서 우리가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보수 극우들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치욕적이고 굴욕적이면서 네. 반미 감정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돼야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미국 동맹 정말 건강한 한미 동맹 이게 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짚어주셨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미국 국빈 방문 앞두고 네. 미국한테 쓴 소리, 미국이 아플 만한 소리 해선 되겠느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국빈 국빈 방문 방문 취소되진 않겠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취소 안 하려고 저렇게 굽실굽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이러한 도감청 문제가 있었을 때 네. 브라질인가요? 거기에서는 국빈 방문까지도 취소한 적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승부수를 띄우면은 국빈 방문 몇 개월 연기가 되더라도 제대로 얻는 걸 얻고 건강한 관계가 되겠죠. 물론 제가 국빈 방문을 연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제대로 항의도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국빈 방문 가서도 물론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좀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이든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는 못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또 사과하실 수가 있겠죠. 비공개된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국가 자존심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면서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존심을 손상이 되고 상해하면은 그걸 알고 대변해서 얘기할 책무가 있는 거죠. 네. 자. 그거를 얘기해서 그 항의하고 진상조사하고 네. 재발 방지 요구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깨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얘기 안 하면 오히려 한미 관계가 굴종적으로 가고 건강하지 않는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또 미국이 또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네. 또 받아들이고 또 상응한 걸 또 우리가 받아내고 이것이 외교인 거죠.